네, 안녕하세요. 미국 세금 신고 시즌에 폼 1040 작성하시면서요. 그 소프트웨어 오류 메시지 때문에 좀 골치 아팠던 경험 여러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뭐랄까 무슨 암호 푸는 기분 들 때도 있고요. 특히 조정 총소득, 그러니까 AGI랑 과세 소득을 정확히 딱 맞춰야 하는데 자꾸 경고창에 뜨면 좀 식은땀 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자동 진단이나 검증 과정에서 나오는 그 오류들을 어떻게 좀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결국엔 WNC2나 0109 같은 원천 자료를 바탕으로 폼 1040 소득 신고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끝내는 방법, 이거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자동 점검 기능들이요. 이게 뭐 사용자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제출할 그 폼 1040이요. 세법 규정은 물론이고 기초가 되는 원천 자료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목표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조정 총소득과 과세소득 계산의 정확성을 딱 잡는 데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요. 그 개인 퇴직 계좌 IRA 분배금 관련해서 오류가 좀 자주 뜨는 편이잖아요. 소프트웨어가 뭐 박스 73에 IRA 유령 빠졌어요. 박스 74 계좌 개설 연도 없네요. 박스 75 분배 날짜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체크하는 걸까요? 아, 네.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사실은 그 정보 하나하나가요.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결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세금 공제를 받은 전통적인 IRA에서 나온 돈인지 아니면 세후 소득으로 넣었던 로스 IRA에서 나온 돈인지 여기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냥 폼 1099-R 같은 원천 서류를 다시 한번 펼쳐보시고 빠진 정보를 정확하게 딱 입력하는 거죠. 데이터의 완전성,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데이터 완전성?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특정 공제 항목 금액이 확 달라졌다고 경고가 뜨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있죠. 비교 보고서 같은 데서요. 네. 예를 들어 부동산세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뭐 기부금 같은 게 갑자기 작년보다 엄청 늘었다거나 할 때요. 이건 진짜 입력 실수일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나요? 음, 반드시 입력 실수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실수일 수도 있지만요.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일종의 확인 신호 같은 거죠. 어? 이 숫자가 작년이랑 너무 차이 나는데? 혹시 잘못 입력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혹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실제로 뭐 새로 집을 사셔서 부동산세나 모기지 이자가 늘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큰 금액을 기부하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이 변화가 타당한가? 이걸 증명하려면 결국 원천 자료,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나 모기지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같은 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근거를 딱 대야 하는 거죠. 그냥 확인해 보세요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근거를 찾으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단순히 숫자가 빠지거나 뭐 달라진 거 말고도요. 혹시 세법 규정 자체를 잘못 적용해서 오류가 뜨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사업용 자산을 바로 비용 처리하는 섹션 179 공제 같은 거요. 원래는 주거용건물 개선이나 뭐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데는 적용하면 안 되는데 실수로 딱 적용해 버렸을 때 이럴 때도 경고가 뜨나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경우죠. 자동 점검은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 세법 조항을 적용할 자격 요건이 되는지 그 충족 여부까지도 확인합니다. 섹션 179 공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유형의 사업용 자산, 주로 동산 같은 데 해당되거든요. 네. 이럴 때 해결책은요. 해당 자산 정보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고 섹션 179 대신에 일반적인 감가상각 규칙 있잖아요. 예를 들어 MAC-RS 같은 거. 그걸 적용해서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천 자료 확인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이 모든 자동 점검 기능이나 오류 메시지들이요. 이게 우리를 막 귀찮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천 데이터랑 세법 규정을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안내해주는 뭐랄까 내비게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조정 총소득이랑 과세소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장치인 셈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최종 목표는 결국 원천 정보를 완전하고 또 정확하게 해석해서요. 그걸 기반으로 조정총소득하고 과세소득을 올바르게 계산해서 신고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 자체가 나중에 혹시 생길 수 있는 세무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폼 1040 작성할 때 만나는 그 자동 오류 메시지들이 사실은 신고 정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고마운 도구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는 결국 원천 데이터랑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히 눈앞의 오류를 고치는 데서 그치지 말고요. 이런 불일치가 왜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다음 세금 신고 시즌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재무 데이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